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시가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의료기관이 없는 송광, 외서, 나간면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위해 찾아가는 접종센터를 임시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이 기간 동안 해당 지역 보건지소에 임시 접종센터를 마련하고 75세 이상 추가 접종 대상자와 미접종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나설 예정이며 특히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거주지, 직업과 등록 여부 등을 불문하고 누구나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또 최근 돌파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면역력이 떨어져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며 안전하고 세심한 예방접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뇌경색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피부 감염 질환인 옴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한 달 동안 방치되다시피 했는데요. 결국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A씨는 올해 91살인 어머니를 지난 5월 뇌경색으로 여수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입원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졌고 대면 면회가 금지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자 비로소 면회를 할 수 있게 됐는데 넉 달여 만에 만난 어머니는 피부병이 생겨 있었습니다. 온몸에 빨간 발진 이게 계속 이제 나타나 있었고 이게 그런 딱지가 이제 다 제거된 이후에 후유증으로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A씨의 어머니는 가려움증 때문에 매일 밤 온몸을 긁었고 양손을 붕대로 결박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요양병원이 입원시킨 병원은 피부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 A씨는 피부과가 있는 다른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고 싶다고 했지만 병원 측은 외과 전문의가 치료할 수 있다고 고집했습니다. 타 상급 병원에 피부과가 의뢰를 해서 그러면 진단을 받겠다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가지 못하게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치료 후에 거기 갈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서 연락을 주라 이러는 거예요. 병명조차 알지 못한 채 연고 처방 등의 경험적 치료만 받는 상황은 한 달 가까이 지속됐습니다. 지난 10일에서야 피부과가 있는 종합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는데 옴 진단을 받아 응급 중환자실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병원 측이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옴이 발생했고 사실을 은폐하려 해 상태가 심각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보호자에게 연락조차도 한 번을 하지도 않고 이 상태로 무방비 상태로 둘 수가 있느냐.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이 피부염을 앓는다 이러는 거예요. 진단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환자를 이렇게 힘들게 한 게 너무 억울하고 엄마를 생각하면. 요양병원 측은 다른 의료진은 감염 증세를 보이지 않아 옴일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고 위생 상태가 불량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고 은폐할 의도 또한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A씨의 어머니를 돌보던 간병인 역시 최근 옴 감염으로 피부과 치료를 받게 돼 A씨에게 손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지난해 장흥의 시골 할머니들이 늦게 배운 한글로 시집까지 펴내면서 곳곳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그 소중한 시집을 판매해 얻은 인세를 어린이들을 위해 내놨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딸 하나가 엄마한테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 사남매를 기르신 우리 엄마, 고생하신 우리 엄마 보고 싶다. 80대 노인의 시 속에도 엄마는 늘 필요하고 그리운 존재입니다. 늦지막이 배운 글로 삐뚤빼뚤 시를 써낸 6할머니가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아 펴낸 시집. 할머니들에게 시는 고단한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이었습니다. 몇 개를 써서 갖고 오면 우리 선생이 오면 와 할머니 이렇게 잘했어? 아주 그러고 치사를 애기들까지로 이제 치사를 않긴 늘은 게 하고 잡지. 그래갖고 지난해 출판된 할머니들의 시집 할매들은 시방. 할머니들은 그동안의 판매 인세 일부를 지역의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섯 할머니 가운데 가장 언니였던 고 김남주 씨가 별세하고 두 분은 건강이 좋지 않아 동네에 남은 세 할머니만 보람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계시면 이 자리에 참여를 할 거인데 조금만 더 계셨으면 쓸 것인데 얼마 시와 그림으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시 행복을 찾았다는 할머니들. 앞으로의 소망이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행복이 못 올 것 같아. 이제 우리는 시방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 어쩌려고.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다음 달 민선 7기 들어 네 번째로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열립니다. 그에 앞서 이번 주 회의 안건을 결정하는 실무위원회의가 열리는데요.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군공항 이전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은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광주 전남 기획조정실장과 자문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선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 방안과 공동 대선 공약 구상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광역 협력 사업은 글로벌 에너지 허브와 빛고울 스마트 메가시티, 남해안 신성장 권역 조성 등을 골자로 하고 대형 SOC 사업 유치 등을 공동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민 최대 관심 사항인 군공항 이전이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등 시도 입장이 다른 상생과제는 이번에는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등 소지가 많은 주제는 새 정부와 민선 8기에서 다루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민선 8기가 되면 아주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게 중요한 이슈는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선 7기 시도상생위 협력과제는 모두 55가지로 이 가운데 광주 전남 발전연구원 통합 출범 등 22가지는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33가지는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 등으로 미해결 상태입니다. 민선 7기 들어 네 번째 열리게 되는 시도상생발전위원회, 연말 상생회동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수시 의회와 광양시 의회가 내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일반 회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회의록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에 따르면 순천시의회와 광진군의회는 이미 일반 회의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여수시의회와 광양시의회 등 6곳은 일반 회의 방식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1:1 질의응답 방식은 질의 답변 내용을 알 수 없고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아 일반 회의 방식으로의 전환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연대회의는 이와 관련해 행정사무감사의 투명성과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일반 회의 방식 전환과 인터넷 방송이나 회의록 작성,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최근 전남도청을 첫 방문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국립의대 설립과 여순 사건 후속 조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박 의장에게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여순 사건 특별법 후속 조치,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도정 현안 10건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남해안 남중권의 신해양 친환경 수도 건설 등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할 69건의 정책 과제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국립의대는 전남에 신설할 것을 관계 장관에게 당부했으며 여순 사건의 조속한 명예회복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나주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전라남도가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어제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최근에 발생한 나주시 세지면 유경 오리 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로 최종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